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식탁 위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바닥은 이미 임신 7개월 며느리의 뺨에 꽂혀 있었죠. 우리 집안 피를 더럽히지 마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는 차가운 말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친정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짓밟다니 당신들 이제 끝났어. 낡은 봉투에서 꺼내든 땅 문서. 한순간에 뒤집힌 권력의 무게, 그리고 붕괴하는 시댁의 체면. 사랑과 배신, 모욕과 복수. 과연 이 가족은 어디로 향할까요? 충격적인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사연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만나서 전에 반갑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저,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 날씨가 영상 참 좋네요.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입주가 채 끝나지 않은 듯 한산했습니다. 24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정민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죠. 33살의 정민은 임신 7개월째 접어들며 몸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의 온기가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오전 10시쯤 정민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밤에 아기가 발로 차는 바람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침이면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따사로운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민은 창가로 다가가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층 놀이터에서는 벌써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 엄마를 부르는 소리,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워하는 모습들. 정민은 그 광경을 보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도 저렇게 뛰어놀 날이 오겠지? 정민의 목소리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드디어 찾아온 아이였어요. 첫 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바심이 났었죠. 주변에서는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하고 위로했지만 정민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은근한 눈치도 있었고요. 그러다 작년 겨울 드디어 두 줄이 나타났을 때의 그 벅찬 기쁨. 정민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손이 떨려서 임신 테스트기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죠.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참았습니다. 직접 얼굴 보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기 생겼어요. 준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민을 꼭 껴안았어요. 둘이서 울고 웃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그 순간을 정민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 조립하지 않은 아기 침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준호와 함께 아기 용품을 장만하러 다녔어요. 대형 마트에 가서 작은 옷가지들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보들보들한 담요, 귀여운 곰돌이 인형, 아기띠, 젖병 소독기까지 하나하나 살 때마다 아기를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정민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와서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어요. 허리도 자주 아팠고 다리도 쉽게 붓곤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아기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시면서 정민은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제 2달 남짓 남았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던 초기가 어제 같은데 벌써 중기를 지나 후기로 접어들었죠.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나고 우리 집은 늘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정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이 자라온 집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 여사는 강인한 분이셨지만 딸들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죠. 정민이 10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밤의 혼란과 슬픔을 정민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엄마는 그날 밤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대신 두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후로 이 여사는 혼자서 두 딸을 키웠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딸들의 숙제를 봐주셨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민은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여성. 정민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싶었죠. 점심때쯤 정민은 간단히 샐러드와 빵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육아 책을 읽었습니다. 신생아 돌보기, 모유 수유 방법, 아기와의 애착 형성. 읽을수록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오후 늦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에요. 정민은 반갑게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당신 왔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준호는 조금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정민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다가와 정민의 배를 살짝 만졌어요. 우리 아기 오늘은 얌전하지? 어젯밤에 많이 찼다며? 네, 오늘은 조용해요. 어제는 정말 밤새 발로 차는 바람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당신은 코 골며 잘 자더니. 준호는 미안한 듯 웃으며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는 정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요. 아기 만나면 이 모든 게 다 보람찰 거예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느끼며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정민은 문득 이번 주말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와 친정어머니 이 여사가 함께 오시기로 했거든요. 두 분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정민은 살짝 긴장이 되었어요. 당신, 이번 주말 두 어머니 모시는 거 준비 잘해야 할 텐데. 뭐 준비할까요? 식탁을 차리며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장모님은 뭐 좋아하세요? 우리 엄마는 아무거나 잘 드세요. 그것보다 두 분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손주 이야기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지내실 거예요. 아기는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정민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차갑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민은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밤이 되어 정민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정민은 다시 한번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사랑 가득한 집에서 행복하게 자라렴. 할머니들도 너를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정민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조용히 비쳐들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고요했죠.
곧 찾아올 폭풍을 알지 못한 채 정민은 작은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정민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오후에 두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정민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고 화장실도 다시 한번 청소했어요. 준호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갈비를 사오고 신선한 채소들도 한가득 사왔죠. 정민은 부엌에서 갈비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핏물 빼고 양념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배가 불러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지만 정민은 참았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앉아서 쉬엄쉬엄 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잘해야죠. 어머니한테 좋은 며느리로 보여야 할 텐데. 사실 정민은 긴장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박 여사는 67세로 강남에서 큰 부동산을 운영하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어딘가 위압적이었어요. 정민을 볼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죠. 정민의 친정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 이 여사 혼자 두 딸을 키우셨어요. 금융회사에 다니시며 악착같이 일하셨지만 박 여사 집안의 재력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결혼 전 상견례 때부터 박 여사는 정민의 집안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먼저 도착하신 분은 친정어머니 이 여사였어요. 62세이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의 이 여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민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배가 많이 불렀네. 힘들지? 이 여사는 정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자 정민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네. 많이 피곤하구나. 이 여사는 딸의 얼굴을 살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도 나와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오셨습니까? 편히 앉으세요. 이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어요. 아기 침대 상자를 보며 이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기 물건들 많이 준비했니? 네, 엄마. 조금씩 사 모으고 있어요. 정민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30분쯤 지나자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준호가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화장은 완벽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박 여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대답 대신 집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어요. 정민도 얼른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박 여사는 정민을 보더니 시선을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정민의 불러온 배를 보는 시선이 왠지 곱지 않았어요. 배가 많이 나왔네. 그 말에는 축하의 뜻보다는 무언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7개월 됐어요. 거실로 들어온 박 여사는 소파에 앉은 이 여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 이후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이 여사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 오랜만입니다. 박 여사는 간단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정민은 얼른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님들 차 드세요.
박 여사는 찻잔을 들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을 보며 물었어요. 병원은 잘 다니고 있니? 네, 어머님.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아기는 건강하다고 하던가. 네,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박 여사는 특별한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여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녁 6시쯤 정민은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맑은 미역국까지 정성껏 준비한 상차림이었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정민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갈비찜을 보더니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점 집어먹고는 아무 말 없이 씹었습니다. 칭찬도 없고 맛있다는 말도 없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여사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정민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정민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안 맞아.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지?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정민을 노려봤어요. 우리 집안 피를 더럽히지 마. 내가 무슨 배경이 있다고 우리 집에 들어왔니? 박 여사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정민은 숨이 막혔어요. 손에 쥔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친정어머니, 이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돈 어른, 그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니십니까? 이 여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 여사를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심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당신네 집안이 뭐가 있습니까? 남편도 일찍 죽고 변변한 재산도 없으면서. 정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를 모욕하는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정민은 당혹스러워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정민이는 제 아내이고 곧 우리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지. 그런 집안 피가 섞인 아이를 우리 집안대를 잇는다니. 박 여사의 말은 가혹했습니다. 정민은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뱃속의 아기가 갑자기 발로 찬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배를 감싸 안았어요. 이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이 여사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식탁 위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평화롭게 시작된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챕터 본격적 충돌. 식탁 위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박 여사의 독한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친정어머니 이 여사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정민아, 밥 좀 더 먹어라. 이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임신 중인데 영양을 챙겨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 갈비찜 정민이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박 여사는 젓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민을 향해 다시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어요. 정성? 이 정도 음식이 정성이라고? 우리 집 식모가 차려도 이것보단 낫겠다.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불안한지 자꾸 움직였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준호가 드디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들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너무해. 내가 이런 여자를 데려와서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들 며느리 자랑하는데 난 뭐라고 말하겠니? 박 여사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정민의 학벌, 집안, 외모까지 하나하나 깎아내렸어요. 정민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여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딸을 지켜내겠다고. 사돈 어른, 이제 그만하시죠. 아이가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여사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임신했으면 더 조심해야지. 아니, 애초에 우리 집안에 임신을 할 자격이나 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격이 없다니. 자신이 낳을 아기까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박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민에게 다가왔어요. 정민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너 같은 게 임신했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정민은 눈을 크게 뜨고 박 여사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박 여사의 손이 정민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정민은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죠. 정민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맞은 건가요? 어머니. 준호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이 여사도 벌떡 일어났어요. 식탁 위의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도 우리 집엔 필요 없어. 그런 피는 우리 집안에 흐르면 안 돼. 정민은 뺨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가 걱정되었거든요.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을 텐데. 정민아. 이 여사가 급히 달려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정민은 엄마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임신부를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박 여사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집안 며느리 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르겠니? 이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돈 어른, 아무리 그래도 임신부를 때리시다니요. 이건 폭력입니다. 이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웃듯 말했어요. 폭력? 내 며느리 교육시키는 건데 무슨 폭력입니까? 정민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서 정민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뺨은 아직도 얼얼했어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요? 아기까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왜 나한테 이래야 하는 거지? 정민은 흐느끼며 혼잣말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거실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여사는 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두 딸을 키우며 겪었던 온갖 무시와 멸시, 금융업계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당했던 차별들, 그 모든 걸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딸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핸드백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묵혀둔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이 여사는 그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지만 머지않아 그날이 올 겁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장모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정민을 달래야 할지, 어머니를 설득해야 할지. 하지만 어느 쪽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박 여사는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간다. 이런 집에 더 있을 수 없어. 박 여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따라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민이한테 사과하고 가세요. 사과? 내가 왜? 오히려 나한테 사과해야지. 이런 며느리 들인 것부터. 박 여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이 여사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딸이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 여사는 다가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정민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여사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박 여사가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 여사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죠. 잠깐. 박 여사의 목소리에 이 여사가 안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박 여사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기 전에 할 말이 남았어. 박 여사는 이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여사도 맞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촌구석 출신이 뭘 알겠어요. 박 여사의 말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못 들었어요? 촌구석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당신네 집안이 뭐가 있다고. 남편도 일찍 죽고 변변한 재산도 없으면서 우리 집안에 끼어들려고 하니. 박 여사의 말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이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삼켜버렸거든요. 사돈 어른,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심해요? 왜요? 사실인데. 당신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수치야. 우리 집안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집안 며느리 들였다고?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하십니다. 너는 닥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잖아. 멀쩡한 재벌가 딸들 냅두고 왜 하필 이런 여자를 데려왔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에서 정민은 이 모든 소리를 들었어요.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죠.
정민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왔을까? 정민은 흐느끼며 혼잣말했습니다. 처음 준호를 만났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였죠. 집안이 부유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끊임없는 간섭, 무시와 멸시. 정민은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오늘 일은 선을 넘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뺨을 때리다니, 뱃속의 아이까지 부정하다니, 아이까지 위험해질지도 몰라. 정민은 배를 감싸 안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산할 수도 있고 아기가 다칠 수도 있죠. 정민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언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여사를 향해 계속 독설을 퍼부었어요. 당신 내가 우리 집안 문턱이나 넘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웃기지도 않아. 당신 딸이 뭔데 우리 손주를 낳겠다는 거야? 이 여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박 여사의 말이 계속될수록 이 여사의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이 여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홀로 두 딸을 안고 울던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저 집은 이제 끝났어.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애들 키우기 힘들겠다. 불쌍해라. 그런 말들을 들으며 이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딸들을 잘 키워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어요.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공부했죠.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두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시켰어요. 큰딸 정민이 준호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 여사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상대 집안이 너무 부유했거든요. 하지만 딸이 행복해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꼴이 뭡니까? 딸이 임신한 몸으로 뺨을 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핸드백 속에는 오래 묵혀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여사는 남몰래 땅을 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지였어요. 당시에는 개발이 안 된 곳이었지만 이 여사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곧 개발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쌓은 인맥과 정보력으로 조용히 땅을 매입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딸들한테도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땅 위에 큰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박 여사 집안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의 본사 빌딩이었어요. 이 여사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빌딩 토지 소유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박 여사 집안은 자신들이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여사가 핵심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사는 그 서류들을 오랫동안 묵혀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 그날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여사는 핸드백 속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두툼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 여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딸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독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으니 역겹다고요. 이 여사는 천천히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참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단호한 눈빛이었죠. 사돈 어른. 이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말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박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후회?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이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백을 더 꽉 쥐었어요. 안에 든 서류 봉투가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안방에서 정민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박 여사는 마지막으로 이 여사를 노려보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쾅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질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이 여사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여사는 준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건 당신이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하셔야죠.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이한테 사과하시라고. 이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딸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는 정민이 봐야겠어요. 이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은 침대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이 여사는 다가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민아, 괜찮니?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뺨에는 아직도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정민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여사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게 뭐가 있어요? 난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날 이렇게 싫어하는데. 정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이 여사는 딸을 달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박 여사를 응징하겠다고. 딸이 당한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한참 후 정민이 조금 진정되자 이 여사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민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요? 아기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아기는 건강할 거야. 너도 괜찮을 거고. 이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준호가 소파에 앉아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였어요.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이죠. 준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엄격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위신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민과 결혼할 때도 반대가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정민을 사랑했습니다. 착하고 다정한 정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설득해서 겨우 결혼했었죠. 그런데 오늘 일은 너무 심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때리다니. 준호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준호는 한숨을 쉬며 안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정민을 위로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 준호는 결심하고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민아, 나야. 들어가도 될까? 안에서 잠시 조용하더니 이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민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이 여사는 옆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민아. 준호가 다가가려 하자 정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를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내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씀드릴게. 준호의 사과에도 정민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여사가 대신 물었어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말씀만 하시면 다 해결됩니까?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여사의 말이 맞았거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잘 설득하겠습니다. 설득이요? 당신 어머니가 설득으로 마음을 바꾸실 분 같아 보입니까? 이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죠?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정민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당연히 너를 지켜주지. 거짓말. 아까도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도. 정민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준호는 충격에 얼어붙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건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변명하지 마세요.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정민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정민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몸을 피했어요. 정민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더 해요? 당신은 결국 어머니 편이잖아요. 아니야. 난 내 편이야. 우리는 부부잖아. 준호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믿지 않았어요. 준호는 어떻게든 정민을 달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민이 이렇게 마음을 닫으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정민아, 조금만 참아.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준호의 말은 정민을 달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민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뭐라고요? 정민이 천천히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죠. 참으라고요? 지금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준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당신도 날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야? 정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맞아도 모욕당해도 뱃속의 아기가 부정당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당신 집안이 원래 그렇다는 이유로. 정민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날 지킬 생각이 없구나. 어머니가 더 중요하니까. 정민아, 오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가 정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손을 뿌리쳤어요. 저리 가요. 보기 싫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민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여사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뿐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정민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면 정민은 이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박 여사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민은 벼랑 끝에 몰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정민은 이 여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여사는 딸을 꼭 안아주며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내일 당장 움직이겠다. 박 여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 여사는 핸드백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서류 봉투가 무게감 있게 느껴졌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죠. 그날 밤 이 여사는 정민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딸을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정민은 거우 잠들었지만 밤새 뒤척이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이 여사는 딸 옆에 누워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새벽 4시쯤 이 여사는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 여사는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심장마비였죠. 이 여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부인,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겨우 42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었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이 여사는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불쌍해라. 이제 어쩌려고. 애들 둘이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키우겠어. 남편 보험이라도 많이 있으면 다행인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이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이 여사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얼마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크지 않았습니다. 두 딸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이 여사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 단절 여성을 뽑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몇 달을 헤매다가 겨우 금융회사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이 여사는 감사했어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딸들을 학교에 보낸 후 출근했어요. 밤늦게 퇴근해서도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업무 관련 공부를 했죠. 남자 동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여사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실수를 용납받지 못했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로 더 혹독한 평가를 받았어요. 여자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애들 키우느라 집중 못할 거야. 그런 말들을 들으며 이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여사는 승진을 거듭했어요. 과장, 차장을 거쳐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빨랐죠. 능력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금융업계의 흐름, 부동산 시장의 동향, 투자의 기술. 이 여사는 단순히 월급쟁이로 남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신중하게 종목을 골랐고 장기적으로 보유했어요.
수익이 났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투자했죠. 몇 년 후 이 여사는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어요. 서울 강남의 한 부지가 매물로 나온 겁니다. 그곳은 개발이 안 된 곳이었습니다. 주변도 낙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사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다루는 정보들, 업계의 흐름을 보면 곧 개발될 지역이었거든요. 이 여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아둔 돈을 전부 투자해서 그 땅을 샀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런 곳에 돈을 넣으면 어떡해요?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여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었어요. 3년 후 그 지역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여사의 예상이 적중한 겁니다. 땅값이 급등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한 부동산 회사가 그 땅 위에 빌딩을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박 여사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이 여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잡한 계약 구조를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박 여사 집안이 땅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여사가 핵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설계했어요. 박 여사 집안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죠. 이 여사는 그 서류들을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딸 정민이 준호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 여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상대가 바로 그 집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행복해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모르니 서류는 계속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서류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여사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토지 등기 부등본, 계약서, 법률 검토 의견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빌딩 토지의 핵심 지분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박 여사 집안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죠.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 이 여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내 딸을 지켜야 해. 그게 엄마의 역할이니까. 이 여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오늘 낮에 박 여사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이 여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의 번호를 찾아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사돈 어른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이 여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곧 답장이 올 겁니다. 이 여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어.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이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힘을 이제 딸을 지키는데 사용할 겁니다. 안방에서는 정민이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딸이 편히 자길 바랐어요. 곧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이 여사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였어요. 박 여사의 교만을 무너뜨릴 무기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이 여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죠. 오전 9시쯤 이 여사의 휴대폰에 답장이 왔습니다. 박 여사였어요. 좋습니다. 오후 2시에 가겠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문자의 어조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이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곧 그 교만이 무너질 겁니다. 정민은 10시쯤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많이 울었거든요. 이 여사는 딸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식욕이 없어요. 정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기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먹어야지.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먹어봐. 정민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몇 숟가락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여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오늘 오후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신다. 정민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엄마가 부르셨어요? 응.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요? 이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어. 엄마를 믿으렴. 오늘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정민은 엄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다정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강인한 모습이었죠. 오후 1시쯤 이 여사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정민은 궁금한 눈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준호도 함께 왔습니다. 이 여사가 문자로 불렀거든요. 준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장모님, 어머니를 왜 부르신 겁니까? 기다려보세요. 곧 아실 겁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차림이었죠. 들어오세요. 이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민을 보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는 태연했어요. 앉으시죠, 사돈 어른.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건너편에는 이 여사가 앉았어요. 정민과 준호는 옆에 섰습니다.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겁니까? 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오만한 태도였어요. 이 여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여사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계약서, 법률 의견서. 박 여사는 처음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여사는 똑바로 박 여사를 응시했어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강남에 있는 그 빌딩, 사돈 어른 회사 본사 빌딩 말입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빌딩, 사실 제 땅 위에 지은 겁니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세요. 핵심 토지 지분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이 여사가 서류를 박 여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토지 소유자 명단에 이 여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지분이었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박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어요. 이 여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그 땅을 샀습니다. 당시엔 개발이 안 된 곳이었죠. 몇 년 후 사돈 어른 회사가 그 땅 위에 빌딩을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계약 구조를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사돈 어른 회사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핵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박 여사는 서류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계약서, 법률 의견서, 모든 게 완벽했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법률 검토도 받았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제 제 것이죠. 이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소파 등받이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충격 속에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눈물을 닦으며 엄마를 보았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회사 본사 빌딩이 실제로는 장모님 땅 위에 지어진 거였다니. 박 여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사기가 아닙니다.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돈 어른 회사의 법무팀이 검토했을 텐데 제대로 안 본 거죠.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 여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빌딩을 빼앗겠다는 겁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이 여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사돈 어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간단합니다. 제 딸을 제대로 대우하십시오. 며느리로서, 사람으로서 존중하십시오. 뱃속의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 서류를 꺼내지 않을 겁니다. 이 여사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만약 제 딸을 계속 괴롭히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서류를 공개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사돈 어른 회사는 뿌리째 흔들릴 겁니다. 이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는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 권력과 재력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봤던 박 여사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겼던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처지가 된 겁니다. 박 여사는 정민을 보았습니다. 어제 뺨을 때렸던 정민이었죠. 그리고 이 여사를 보았습니다. 촌구석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이 여사였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쌓아 올렸던 교만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돈 어른? 이 여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정민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평생 혼자 두 딸을 키우며 강하게 살아온 엄마가 이제 딸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박 여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생 권력과 재력으로 군림했던 박 여사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사돈 어른,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사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들어 이 여사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여사의 입에서 사과가 나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던 박 여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내려다보던 박 여사가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정민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손을 댄 것도 모욕한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박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이 여사는 박 여사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제 딸을 어떻게 대하실 건지 분명히 하십시오. 정민이를 며느리로서 존중하겠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진심일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모습. 준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 여사는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어떻게 하고 싶니?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엄마를 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들, 하신 행동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뺨을 맞았던 순간도, 제 아기를 부정하셨던 그 말씀도요.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곧 아기도 낳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머님께 달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 주신다면 저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울기만 하던 정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강인함을 보며 정민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이라도 저나 제 아기를 함부로 대하신다면 그때는 저도 참지 않을 겁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 여사는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딸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조건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사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사돈 어른이 약속을 지키시는 한 저도 이 서류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언제든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박 여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는 박 여사였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준호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집에 가자. 박 여사는 정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무시와 멸시가 없었어요. 대신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준호가 나간 후 거실에는 이 여사와 정민만 남았습니다. 정민은 엄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민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여사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엄마는 평생 혼자 살아왔잖아.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있었지. 이 여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지키는 게 엄마의 역할이야. 아빠가 안 계시니까 엄마가 더 강해져야 했어. 정민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울지 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도 곧 엄마가 될 거잖아. 정민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저도 이제 강해질게.
제 아기도 지킬 거예요. 엄마처럼 강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진짜 엄마가 되는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며칠 후 박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정민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에 와서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정민아, 정말 미안했다. 고생했어. 박 여사의 사과는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서 박 여사도 변하고 있었어요. 정민은 아기를 안으며 엄마를 봤습니다. 이 여사는 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강해졌기 때문이야.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봐 준 것뿐이야. 정민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민은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박 여사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였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엄마처럼 강하고 아기에게 사랑을 주는 세상. 정민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날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